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우리입니다. 오늘은 9월 12일 금요경마 선택과 집중 시간입니다. 야간경마 3주차를 맞이합니다. 지난주 코리아 스프린트컵 그리고 코리아컵 진행이 됐는데요, 작은 이변이 있었습니다. 자, 홍콩에서 온 셀프 임프루브먼트 차오기수와 호흡을 맞춰서 우승을 잡았습니다. 이게 코리아 스프린트컵이거든요. 이 사실 홍콩에서 온 마필들은 모래주로 경험이 없었어요. 이 스프린트컵과 코리아컵 다 잔디주로 그리고 인공주로를 더트라고도 표현하긴 합니다. 근데 모래 더트하고는 질적으로 틀리거든요. 모래주로도 더트, 그리고 인공주로도 더트라고 표현은 합니다만, 인공주로는 또 다른 인공주로 표기가 있고요. 이 셀프 임프루먼트가 모래주로 경험이 없는 마필이고 국제 레이팅도 한창 뒤떨어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전설 다케 유다카 기수가 고삐를 잡고 있는 치카파를 종반 직선주로 싸움에서 이겼어요. 저는 다케 유다카 기수가 직선주로에서 선두로 치고 나왔을 때 역시 또 일본이 가져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종반 접전을 펼치면서 잡아내는 모습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차오 기수, 물론 다케 유다카 기수가 이제는 나이도 많이 먹었고 차오 기수는 좀 젊고요. 요런 차이도 좀 있었고, 여러가지 면에서 치카파가 외곽에서 힘을 쓰고 나왔고, 셀프 임프루먼트는 스타트를 잘 받고 너무나도 편안하게 전개를 냈고, 그런 차이가 있긴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마필이었던 결과는 홍콩의 셀프 임프루먼트가 가져갔습니다만, 치카파가 출발지가 안쪽이었다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결과는 홍콩마가 가져가면서 스프린트컵은 홍콩 그리고 일본 두 마필이었던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코리아컵도 좀 의외였어요. 저는 일본마들이 무난하게 우승과 준우승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준우승을 또 차오 기수예요. 이 차오 기수가 첸첸 글러리를 기승해서 램제트를 이기는 그런 결과가 나왔죠. 선두권이 약간 좀 초반에 두텁게 형성되면서 경합을 하면서 선두권이 무너지고 추입권에서 딕테이언이 올라오는 그런 결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스피드 형이 4위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역부족이었고요. 홍콩 마필이 스프린트컵 우승 그리고 코리아컵 준우승, 이건 결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일본과 거의 비슷한 성적입니다만, 일본 입장에서는 좀 뼈아프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특히 코리아 스프린트컵 같은 경우에 일본이 평소 지난해 그리고 2년 전 우승을 거뒀던 그런 일본 마필들에 비해서 수준을 한 단계 낮춰서 지금 출전했단 말이에요. 아마도 내년은 또 그 출전 수준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제는 홍콩도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해서 좀 더 정예 군단이 올 가능성이 있고요. 일본도 내년에는 칼 빼들고 오겠죠. 우리나라가 이제 계속 들러리만 쓰고 있는데, 이 싸움에 좀 포함할 수 있는 날이 언젠간 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합니다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언젠가 올 날이 아주 멀어 보이긴 합니다. 자, 지난주 코리아컵, 코리아 스프린트컵은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지난주 성적은 금요경마가 좀 부진했고요. 토요경마, 일요경마는 임팩트 있는 적중이 한 번씩 나오긴 했습니다. 현장 추천으로 가져갔던 토요 구경주에서 복성식 17배, 쌍성식 21배 주력으로
추천 경주 주력으로 잡아드렸고요. 일요일은 부산 승부처에서 부산 메인이었죠. 이경주 복승식이 20배, 쌍승식이 33배 주력으로 역시 잡아드렸습니다. 임팩트 있는 적중이 한번 나왔습니다. 토요, 일요 각각 임팩트 있는 적중이 나왔는데 좀 금요 경마 성적이 좀 아쉬웠습니다. 야간 경마 3주차를 맞아서 이번 주는 좀 달라진 모습을 이제는 보일 때가 됐다라는 판단입니다. 야간 경마의 강점 있는 모습 이번 주는 좀 더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부처 공지하고 시작합니다. (5라운드가) 금요 최고의 선택입니다. 3라운드, 5라운드, 6라운드, 8라운드 승부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첫 경주 6등급 1000m 2세마 12가 접전을 펼치는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뭐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이 데뷔전을 맞이하는 거마 어댑터와 실전 경험이 있는 금성, 요 두 마필이 압도적인 그래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현장에서도 깜빡이로 팔리겠죠. 깜빡이로 팔릴 텐데, 자, 이 금성 같은 경우에 데뷔전 전개하는 모습이 사이즈는 분명히 있다, 사이즈는 세다 라는 그런 느낌을 받긴 했습니다만 불안 요인이 있어요. 자, 그 불안 요인 전적표 보면서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직전 데뷔전이었죠. 자, 안쪽에 있는 1번, 4번이 선행을 하고 금성이 이제 출발지가 분리해서 외곽에서 붙었는데 이렇게 붙어서 코너링까지 계속 해버렸어요. 계속 외곽도가 돌았다는 얘기죠. 직선줄에서 제법 버티다가 뭐 한 중반 이후부터 걸음이 무뎌졌는데 이러한 전개가 또 반복될 수 있다라는 불안 요인이 있습니다. 데뷔전을 맞이하는 금화 어댑트가 빠르거든요. 제가 판단했을 때 선행은 안 내줄 것 같아요. 4번은 무조건 금성보다는 앞에 있을 것이다. 자, 금성이 또 한번 금화 어댑트를 프레스하면서 요런 전개를 하느냐 아니면 참고 가느냐. 근데 데뷔전 모래를 안 맞아봤거든요. 따라가면서 모래 맞고 전개한다면 금성은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발빠른 마필도 있고 바로 옆에 있는 애니윈도 빠르고 넘어가면서 금성을 뒤로 밀리게 하는 그러한 전개를 애니윈이 보여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준비 잘하고 나오는 지금 이런 마필들은 마방의 의지 아주 강력하고요. 준비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금성이 압도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는 후창 마필입니다만 4,6은 개인적으로는 4,6을 넣고 3복을 가볍게 하는 수준 아니면 좀 쉬어가는 경주, 쉬는 게 아쉽다라는 분들은 4를 넣고 가볍게 한번 장난친다면 뭐 가능권에 있는 마필들 뭐 2번, 7번, 9번, 10번 이런 마필들이 충분히 공략의 가치가 있는 마필들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4번은 강축입니다. 6번이 문제다. 전개가 깔끔하게 나와준다면 데뷔전보다는 조금 더 힘이 붙었기 때문에 4를 따라가면서 조금만 페이스 안배가 된다면 뭐 싱겁게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지만 이렇게 그냥 끝나버릴 가능성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하지만 공략의 메리트에 비해서 이 두 마필의 동반 입상이 주는 환수는
결코 크지 않을 것이다. 뭐 복성식 많이 나와봐야 뭐 2.5, 2점에서 2.6 한 이 정도 사이 형성되지 않을까. 2점 후반대 나오기가 힘들 거예요. 2점 초중반대 아마 그 정도 배당이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2세마 경주기 때문에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긴 있겠네요. 하지만 그 정도 환수에 무리할 정도의 메리트는 없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현장에서 금성을 강하게 보지 않겠다 라는 말씀 미리 드립니다. 자, 2라운드로 넘어갑니다. 6등급 1600 11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자, 하이레벨과 챔프킹 두 마필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요. 퍼펙트한 브리도 캡틴, 글로리 선샤인, 리먼트 이런 마필들이 도전합니다. 자, 직전 같이 뛰었던 마필들이 몇 도 있죠. 또 전적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직전 하이레벨, 브리도 캡틴, 챔프킹, 퍼펙트한까지 같은 경주에서 뛰었어요. 근데 이 경주가 순탄하게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4코너를 돌 때 변수가 좀 있었죠. 이 퍼펙트한에 기승했던 몰로 기수가 4코너를 돌아 나오면서 채찍을 매섭게 댔는데 퍼펙트한이 그 채찍에 놀라면서 안으로 한번 튀었다가 안쪽에 있는 말 때문에 또 외곽으로 또 튀었어요. 그 외곽에 위치했던 마필이 바로 하이레벨이었습니다. 하이레벨. 안쪽에 있던 마필은 브리도 캡틴. 뭐 이런 말들 때문에 제대로 능력 발휘가 아니죠. 그 과정 안쪽으로 한번 놀라고 외곽으로 한번 놀라면서 하이레벨에게 외곽을 따라오던 하이레벨에게 방해를 좀 심하게 주고 본인도 그 채찍에 놀라면서 여기서 탄력을 잃어버렸고 좀 아쉬운 결과가 나온 두 마필이 바로 그 과정에서 아쉬운 과정에 나왔던 마필이 두 마필입니다. 퍼펙트함과 하이레벨. 그리고 퍼펙트함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채찍 이후에 점점 탄력이 무뎌지면서 깡바닥에 머물고 말았고요. 근데 하이레벨은 그 과정에서 외곽으로 방해를 받아서 사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반 탄력을 보이면서 3위까지 올라왔어요. 결과적으로 이때 보인 경주력은 하이레벨의 능력은 분명 같이 뛰었던 마필 가운데 가장 으뜸이다. 단연 우위에 있다. 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 마필이 출발도 그렇게 늦지 않았어요. 하이레벨. 자, 그리고 브리도 캡틴 같은 경우에는 전개를 깔끔하게 풀어가고도 종반 순위가 좀 밀린 반면 챔프킹은 외곽에서 전개를 좀 어렵게 풀어가는 가운데 종반 다시 한번 근성을 보였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번 경주는 브리도 캡틴은 뭐 별 볼 일 없다. 직전 경주 내용을 봤을 때 결국 싸움은 이번에 하이레벨, 챔프킹, 퍼펙트한 이 싸움이 될 것 같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 여기에 이 싸움에 가세하지 않았던 마필들 1번 글로리 선샤인, 7번 리먼트 뭐 이 정도가 이 싸움에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 정도로 한번 전망을 해봅니다. 일단 하이레벨 우세 4번, 8번, 1번, 7번인데요.
개인적으로 뭐 이 마필은 안고 간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이 리먼트의 종반 한 발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겠다 라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직전 당했던 하이레벨 그리고 채찍에 놀랐던 퍼펙트한 이 두 마필이 이번 경주 어떤 모습을 보일지 뭐 개인적으로는 좀 궁금하고 기대도 되고 하는 상황입니다. 종반 근성을 보였던 챔프킹의 경주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이 두 마필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가져가면서 풀어갈 예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3라운드 넘어갑니다. 6등급 1200 11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에이스 선, 위닝 트리, 타이거 어퍼컷, 실버스톤, 108본까지 인기를 모으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지금 에이스 선이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마필을 과연 축으로 인정하느냐? 인정 못합니다. 이번 경주를 금요 첫 번째 선택으로 가져가면서 붙어볼 예정인데 직전 에이스선 같은 경우에 전개가 너무 편했죠. 1번 게이트 출발 지점 살려서 또 선행마 뒤를 따라가면서 선행마가 또 쭉 뽑아주기도 했고요. 그랜드모어가 뭐 워낙 쭉 뽑아주면서 거의 도주성 레이스를 펼쳤거든요. 근데 따라가는 마필이 거의 선행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에이스선 너무 편했다 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리고 호기록으로 우승을 입상을 하면서 이번 경주에 압도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 직전과 같은 편한 선행 저는 쉽지 않다 라고 봅니다. 물론 선입으로 선행 같은 선입으로 입상을 하긴 했어요. 이번에도 선입으로 능력을 볼 가능성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앞선을 치고 나갈 마필이 이제 위닝 트리, 오봄날 이런 마필들이 더 빠르다고 보거든요. 그 뒷선을 자리할 에이스선이 이번에는 직전보다 전개가 꼬일 가능성 충분하다 라는 판단입니다. 특히 제가 이번 경주 주목하는 마필은 위닝 트리예요. 위닝 트리. 그리고 위닝 트리를 현장에서 축으로 현 시점에서 인정하고 있는 위닝 트리를 축으로 놓고 가져갈 경우에 여기에 A급 관리마를 노리면서 좋은 환수로 한번 때려볼 예정입니다. 4가 압도적인 축이기 때문에 4가 뒤로 밀리는 공략 이 막건이 들어와 준다면 이번 3경주에서 좋은 환수를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아닌가 라는 판단입니다. 4라운드로 넘어갑니다. 5등급 1200 11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압도적 넘버원이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직전 내측 선입 따라감 이후에 직선줄에서 폭발력이 아주 돋보였던 마필입니다. 하늘폭풍 그랜드모어. 그랜드모어는 조금 전 상경주 때 한번 설명하기도 했죠. 거의 뭐 도주성 레이스로 낙성을 거뒀던 마필인데, 자, 하늘폭풍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랜드모어가 이번에는 선행 못 가요. 게이트 이탈은 그랜드모어가 좀 더 빠를지라도 하늘폭풍이 중속이 워낙 좋아서 밀고 나갈 겁니다. 밀고 선행을 받아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마필이거든요. 자, 그럴 경우에 이 두 마필이 싸우고 이 압도적 넘버원이 따라간다면 이번에도 압도적 넘버원이 선입작전 이후에 입상하는 그런 그림 가능합니다. 6번과 10번이 앞에 나가고 그 뒤를 3이 따라가면서 두 마필이 경합할 경우에 직선주로 치고 나오는 이런 그림
바로 그래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자, 좀 바꿔서 생각할 필요 있어요. 만약 6번과 10번이 경합을 하지 않고 6번이 앞에 가고 10번이 이번에는 좀 제어를 하면서 따라가고 압도적 넘버원이 여기서 따라간다. 그리고 직선주로 접어들었을 때 과연 6번, 10번을 3번이 추격해서 잡아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 전개를 죄송합니다. 그 전개를 딱 그려봤더니 앞 하늘 폭풍 같은 경우에 직전 경주 선행을 했다가 직선주로 해서 코너링 하면서 살짝 외곽으로 밀려요. 그 사이를 이제 압도적 넘버원이 치고 나왔어요. 두 마필이 같은 경주 뛰었거든요. 치고 나오면서 압도적 넘버원이 압도적으로 이기나 싶었는데 하늘 폭풍이 외곽으로 밀렸다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결승선 통과할 때는 마신차가 크지 않았어요. 하늘 폭풍이 정상적으로 코너링을 좀 깔끔하게 하면서 나왔더라면, 그리고 압도적 넘버원이 이 사이를 파고들 틈이 없이 외곽으로 돌아 나왔더라면 아마 하늘 폭풍이 이기지 않았을까. 압도적 넘버원을. 이 동영상 한번 볼까요? 이날 경주가 8월 10일 경주. (8월 10일) 경주 몇 경주인지 확인을 못했네요. 5경주. 오경주가 아닌가? 제가 네, 이경주입니다. 경주 곧 출발합니다.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구경 6경주 국산 5등급 말들의 1200m 단거리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4번 하늘 폭풍이 송경윤 기수와 함께 선두로 치고 나갑니다. 3번 압도적 넘버원이 안쪽에서 모습 보이고 바깥쪽에서는 6번 벌교 프란체까지 선두권. 하늘 폭풍이 안쪽 2번 선행은 받았지만 안쪽에 2번, 3번 때문에 조금 초반에 견제를 좀 받았어요. 그리고 힘을 조금 써서 이제 밀고 나옵니다. 근데 이 그랜드 드림 때문에 안쪽으로 편하게 못 들어가요. 말이 약간 이제 3코너를 선회했고 곡선주로 중반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4번 하늘 폭풍 내척을 차지 못하고 4번 하늘 폭풍 현재까지 자신의 코스를 유지는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외곽으로 살짝 방향을 잡습니다. 이 틈을 이제 압도적 넘버원이 중앙에서 뚫고 나오죠.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직선주로 바깥쪽 4번 하늘 폭풍, 안쪽에서는 2번 그랜드 드림, 그 사이에서는 3번 압도적 넘버. 하늘 폭풍이 이 포지션을 차지하고 갔더라면 펼치는 가운데 바깥쪽에서는 5번 플라잉 챔피언이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3번 압도적 넘버 이길 수도 있었다고 봐요. 압도적 넘버원이 이때만 해도 압도적으로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승선 앞두고 또 치고 나옵니다. 4번 하늘 폭풍, 안쪽에서는 2번 그랜드 드림, 3번 압도적 넘버, 그리고 중반에는 마신차를 좁히면서 목차이였죠. 목차이로 마무리가 되는데, 전개만 좀 더 깔끔하게 풀었더라면 하늘 폭풍이 이기는 그림이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달라진 점이, 하늘 폭풍은 부담 중량이 0.5가 늘어났는데 압도적 넘버원은 직전 대비 2kg가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도 물론 단거리입니다만 종반 아주 미세한 접전이 펼쳐질 때는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입니다. 저는 6번, 10번
이번 경주에 가장 키포인트는 이 10번의 잠재력이에요. 과연 이 10번이 그랜드모어가 따라가서 얼마나 뛸 것이냐. 이 우승과 준우승은 다 선행을 했습니다. 선행을 해서 나온 결과예요. 좋은 결과를 뽑았을 때는 다 선행을 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 그랜드모어의 직전 경주 여력, 체형, 밸런스 이러한 점을 봤을 때 이 가능성을 아예 배제 못하겠습니다. 배제할 수 없다 라는 판단입니다.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하늘 폭풍이 밀고 나가고 그랜드모어가 외곽에서 따라붙은 이후에 결승선에서 부담 중량이 늘어난 압도적 넘버원이 추격은 하겠습니다만 이 두 마필이 그대로 그냥 꽂혀버리는 전개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한번 해봅니다. 하늘 폭풍도 좋고 압도적 넘버원도 좋습니다만 이 그랜드모어라는 마필의 어떤 잠재력, 직전 경주 모습을 봤을 때 따라가도 충분히 능력 발휘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판단이고요. 외곽에서 하늘 폭풍을 견제하면서 차분하게 따라간 이후에 모래만 맞히지 않고 직선주로 접어들 수 있다면 직선주로 충분히 치고 나가면서 우승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판단입니다. 3을 놓고 공략하는 막권 매력없다 라는 판단입니다. 이 그랜드모어를 중심으로 한번 풀어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판단이에요. 자, 5라운드로 넘어갑니다. 5등급 1400 11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자, 이번 경주 금요 최고의 선택입니다. 메인입니다. 토암산 태양과 클리어리 비너 두 마필이 깜빡이 최저배당을 형성할 경주입니다. 하지만 4-8로 끝날 경주는 아니다 라는 판단이에요. 이번 경주 4-8로 끝날 마필 경주는 아니다 라는 말씀 분명히 드리면서 한두 꺾어버리고 이번 경주를 풀어갈 예정입니다. 노림수를 가지고 지켜볼 마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번 경주는 일단 기본적으로 스키타이는 많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마필이고 상임스타도 가능권이에요. 플렉스타 무시할 수 없고요. 이변이 발생한다면 승리찬사, 스기스타, 남양 루비까지 외곽에 있는 삼두가 좋은 환수를 안겨줄 수 있는 복병급 마필들이다 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공마필들 가운데 지금 한두는 공략권에 포함시켰습니다. 한두 정도 더 안고 갈 가능성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환수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5라운드를 붙어볼 예정입니다. 4-8은 아니다 라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꺾어버리고 힘을 실어 보겠습니다. 6라운드입니다. 4등급 1800이에요. 11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슈퍼드문이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어요. 성군 적응을 했다 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 훈련 때 그름이 직전보다는 좀 더 좋아졌고 기존 4등급 마필을 병합훈련하면서 길게 앞서 나가고 제낄 정도로 뒤가 탄탄해졌거든요. 이 기대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 여기에 지금 7조에서 나온 두 마필 김혜선의 벌교마술사
이호식의 빅조스. 이 7조에서 두 마필 동반 출격시키면서 역시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는데 이대로 마무리가 될 경주는 아니다 라는 판단입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마필은 닥터캐슬이에요. 닥터캐슬. 예전에 1조에서 있었던 이 코이누르라는 마필도 복병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닥터캐슬도 이번 경주 주목해야 될 마필입니다. 지금 뭐 마방을 옮겼지만은 예전에 이제 같은 소속조였죠. 인기권에서는 닥터캐슬, 복병권에서는 코이누르. 이 두 마필의 활약상 눈여겨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닥터캐슬 같은 경우에 직전 우승 과정에서 여유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최근 경주에서 이 빅조스와 맞붙어서 빅조스에게 깨진 경주가 있어요. 그때 깨졌습니다. 닥터캐슬이. 하지만 경주 내용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두 마필의 어떤 기량은 거의 대등했다 라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경주 모습을 봤을 때 닥터캐슬은 뚜렷한 성장을, 빅조스는 보합세를 보였기 때문에 닥터캐슬이 이번에는 좀 더 유리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 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자, 이 닥터캐슬을 주목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6라운드 역시 승부로 가져갈 예정입니다. 여기서 힘을 한번 실어 볼 예정입니다. 다음은 7라운드로 갑니다. 혼합 4등급 1200 11뇌 마필이 출격합니다. 월드리스트캣이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요. 셰클로드가 그 다음 인기, 그 다음 레이스맨, 이초케이, 블루스카이, 닥터캐렌 등등. 자, 상당한 난타전입니다. 상당한 난타전인데 저는 이 월드리스트캣이 과연 또 구미에서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부담 용량이 좀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앞선이 상당히 빠르고 강해요. 물론 뭐 직전도 상대 마필들의 기량이 만만치 않았습니다만 이번에는 좀 더 어렵지 않을까 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당시 이제 멋지게 이기고 올라왔는데요. 그때 이겼던 닥터카렌은 뭐 이번 경주 선두권에서 엄두도 못 낸다. 입상권에서. 그 정도로 편성이 만만치 않습니다. 셰클로드 승급전입니다만 최근 두 번의 경주 내용이 너무나도 좋아요. 선임력을 바탕으로 직선주로 뚝심을 발휘하는데 출발지 이점까지 안고 있고 부담 중량이 너무나도 유리해졌고, 자, 이 셰클로드 못지않은 레이스맨이 또 버티고 있습니다. 이 마필도 승급전인데요. 선두력과 끈기를 두루 겸비하고 있고 뭐 선행, 선입 자유롭게 구사하고 있는 가운데 뛰면 뛸수록 좋아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또 이 마필도 승급을 하면서 부담 중량이 확 내려왔고, 기존 4등급 강마급으로 분류할 수 있는 월드리스켓 뭐 이 마필도 올라와서 두 번째 경주 만에 바로 우승을 끌어내는 아주 좋은 기량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긴 합니다만 직전 싸웠던 상대보다 이번 경주 상대가 너무나도 강해졌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이번 경주는 축으로 가장 많은 그래프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만 1번이나 8번을 중심으로 한 공략이 필요하겠고요. 쌍성식은 당연히 뒤집어야 되겠고 19나 89로 9놓고 18 공략은 조금만 꺼려야 될 레이스입니다. 여기에 선두권은 또 뭐 이츠오케이, 닥터카렌 이런 마필들이 좀 뭐
박터지게 싸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가면서 힘을 쓸 수 있는 마필들, 복병감들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 샤말 같은 마필, 또는 로드 투 썬더 같은 마필, 로드 투 썬더나 스마트 샤말, 이런 마필들의 이변 가능성도 한번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판단입니다. 월드 리스트 캣이 좀 불안해 보이는 경주 7라운드입니다. 빼고 가자 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마필 사이즈와 김혜성 기수의 기승술 이런 걸 감안할 때, 하지만 이 마필을 안고 갈 때는 저는 딱 기본만 엮었으면 좋겠습니다. 라스트 8라운드로 넘어갑니다. 혼합 3등급 1600 11조의 마필이 출격하는 이번 경주 라스트 마무리 끝장 승부처 마지막 선택입니다. 프라임 시크릿 유니언 챔프가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선행을 위주로, 선입을 위주로, 선행하고 선입하고 끝. 천만의 말씀. 두 마필의 동반임상, 저는 어렵다 라는 결론입니다. 이번 경주가 의외로 사이즈가 있는 마필들이 많이 숨어 있어요. 그래프는 약하지만 뭐 벌마의 엔젤, 넘버원 픽, 아잔타 혹은 디먼 스파이까지 재밌는 마필들이 너무 많아요. 싱겁게 마무리될 레이스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믿고 가는 축 놓고 여기서 한두 부러뜨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라스트. 좀 짭짤한 배당은 보장되어 있고요. 이변도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마무리 끝장 승부처 역시 임팩트 있게 한번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금요 부산 8개 경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주가 지난주 별 재미가 없었습니다. 물론 토요경마를 통해서 적중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번 주 제주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썼고요. 뭐 그냥 받는 내용만 만족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공부도 좀 했습니다. 제주. 자, 그리고 부산은 직전보다는 분명히 더 나으리라 약속을 드리면서 남아있는 시간 동안 더 탄탄한 준비를 마치고 내일 현장에서 도움되는 내용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물러갑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